네, 이어서 히스토그램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북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분석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되게 소박한 거였어요. 그 A반이랑 이제 B반 중에 누가 더 이제 공부를 잘하냐, 이제 그냥 이런 거였죠. 쉽게 말하면. 왜 이래 이거. B반. 그냥 요러한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요러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나 하면 그 중심 경향값 중 하나를 골라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심 경향값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의 뜻이 뭐냐면은 영어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영어가 이제 센트럴 텐던시인데, 여기 뭐 요거를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통계 및 수학에서 자료의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보여주는 값으로서 자료 전체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값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평균 혹은 이제 메디안, 뭐 그다음에 뭐 모드 같은 거를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중심의 정도, 분포에서 중심의 정도를 이제 표현되는 값이죠. 잠깐 이제 메모를 하면은 이제 좀 진하게 쓰고. 모기가 있어. 중심경합값이란 그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보여주는 값으로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말하는데, 평균, 이제 중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보통 A반, B반 중에 누가 더 공부 잘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뭐 평균 이제 대충 구해보고 A반 평균이 높으면은 A반이 공부 잘합니다. 뭐 이제 요렇게 대답을 하면은 원래는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한 예제를 만들어 갖고 요 예제에서는 그 이제 단순 평균 비교 같은 거로는 좀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일부러 좀 연출을 했죠. 좀 정리를 하면은 A반, B반, 어떤 반이 공부를 더 잘하냐 라는 질문의 이제 대답으로 단순 평균 비교를 하면 좀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고 했죠. 평균 비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차라리 중앙값을 비교하는 게 좀 더 타당하죠. 왜냐하면 여기 그 중앙값은 이 A반이 이제 B반보다 좀 더 이제 주저앉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A반 학생들이 B반 학생들보다 못 봤죠. 이 학생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요 경우에는 이 학생 제외하고는 B반이 전체적으로 잘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고 중앙값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중앙값은 이렇게 극단적인 큰 값에 이렇게 그렇게 평균처럼 값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 제가 이제 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중심경합 값이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는데 뭐 어쩔 때는 평균을 쓰고 요런 경우는 중앙값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러한 기준 자체가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앙값이 더 타당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반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이제 제일 잘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A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한 학생이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평균과 되게 동떨어진 되게 좀 이상한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빼고 생각하면은 비반이 더 잘한 건 많은데 뭐 이게 이제 한 명이면은 이제 뭐 에이 뭐 이 한 명뿐인데 이거 좀 빼지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뭐 한 셋, 넷 이렇게 있으면은 좀 빼기 그렇죠. 그렇죠? A반에서 그러면 이게 한 3명까지는 빼도 되고 4명부터는 빼기 좀 그래 뭐 이런 또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A, B반 중에서 누가 또 공부를 잘해라고 물었을 때 이게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1등은 A반에서 나오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 1등을 제외하고 이제 B반에서 평균이라기보다 B반에 있는 학생이 좀 더 이제 잘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누가 어떤 반이 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뭐 요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최고 점수 기준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실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반이냐? 어떤 반이 공부를 잘하는 반이냐라는 질문에 잘 대답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데이터는 내가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도 애매하도록 좀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 뭐 그쵸 요런 이유인데 이제 그냥 좀 더 주절주절 쓰면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한 명뿐이지 않냐 한 명뿐이니까 이거는 이제 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만약에 두 명이면 그래도 뺄 수 있냐? 그럼 뺄 수 있다고 하면 두 명이 아니면 세 명이면 그래도 뺄 수 있냐?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이면 그래도 뺄 수 있냐? 몇 명까지 뺄 수 있냐? 그 기준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 근거나 이런 거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냐?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죠. 못 합니다. 그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A반이랑 B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반이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이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 평균 비교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당연히 이제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죠. 그 박스 플라 설명할 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러스로 이제 전체 분포로 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분포로 다 파악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내 머릿속에 속속들이 다 있어도 그 기준을 잡는 게 애매해요. 어떠한 반이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을 잡는 게 애매해요. 1등을 나온 반은 묻는 건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그 점수가 이제 높은 거로 묻는 건지 이제 그런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엄밀하고 대답하기 편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답을 못해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A반, B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라는 질문에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 1, 2가 없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분포로 가정하면 돼요. 두 번째 예제는 정규 분포 전북 고등학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여전히 평균은 좋은 이렇게 부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의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제가 이거 값을 리뷰로 넣었는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그 분포에서 제가 추출을 할게요. 그냥 편의상 시드를 하나 잡아주고 왜 안 돼? 더 이렇게 시드를 하나 잡고 I1은 P 랜덤 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0, 그 다음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10,000개 만들어져 갖고 Y1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제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10,000개 만들어져 갖고 그 정규 분포에 각각 0.5씩 더해지게 돼서 Y2에 저장되니까 결국에는 Y1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에서 뽑은 샘플이 되고, Y2는 평균이 0.5, 그 다음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에서 뽑은 샘플이 되겠죠. Y1은 그냥 편의상 A반의 뭐 통계학 성적, Y2를 이제 편의상 B반의 통계학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성적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단순 평균 비교, 단순 평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1의 평균은 얼마? 0 근처겠죠, 그렇죠? 얼마가 이제 나왔고, Y2의 평균은 0.5 근처겠죠. 그럼 이제 둘의 차이는 얼마 근처이겠어요? 0.5 근처겠지, 그렇죠? 그래.
자, 그럼 이제 요 경우에 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감히 y2의 값이 히스토그램 이런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박스 플롯 이런 거 안 그려보고 y2의 값이 y1의 값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 그냥 다 할까? 이렇게 다 복사해서 이렇게 내가 주장하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맞을 것 같죠? 그쵸? 박스 플롯을 안 그려봐도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쵸? 왼쪽이랑 오른쪽은 그냥 거의 이 몸통의 길이, 심지어 수염의 길이의 아웃라이어의 그 개수 정도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왼쪽을 카피해서 오른쪽에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그 Y축만 한 0.5 정도 이렇게 올린 느낌입니다. 진짜. 좀 다르긴 하죠. 이 컨트롤 CV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크게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기는 좀 겹쳐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자세히 보면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냥 얼핏 그냥 쓱 보면은 분포 모양이 그냥 거의 똑같아요. 진짜 그냥 완전히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서 오른쪽에 붙여 넣어서 0.5만큼 위로 딱 올린 것 같죠. 자, 요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요게 이제 A반, 요게 이제 B반의 성적이라고 한다면은 B반의 성적은 A반 성적 플러스 0.5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장해도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한정해서 A하고 B반 중에 이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라고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B반이 평균적으로 A반보다 한 0.5 정도 공부를 더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B반이 더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면 물론 평균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0.5 정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쵸? 이러한 애매한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슈 1, 2가 그냥 날아갑니다. 단순 평균 비교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스 플러스로 전체 분포를 파악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파악을 해도 기준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똑같이 1로 가고 0.5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정리를 하면 이상하게 모기가 이렇게 많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반이랑 반 중에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그 B반이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더 잘한다. 아까 뭐였지? 응.
그냥 0.5라고 하자. 그래서 요 이야기의 끝이 뭐냐? 요 이야기의 끝은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슈 1, 2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슈 1, 2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는 그 통계학과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논리 전개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 통계도 이번 학기 듣고 회계 분석도 들을 건데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통계적인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일단 분포 가정,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제 가능한 단순 평균 비교 같은 것도 어떠한 가정이 없으면 되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단순 평균,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사결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예제로 보면 A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요런 학생 있죠. 이런 학생이 있다는 거는 이 분포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일 때 평균 비교가 의미 있는데 정규 분포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좀 배울 상관계수도 그래요.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갖고 뭐 상관계수가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뭐 강한 상관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가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통계량은 그 통계량, 그 통계량이라는 거죠. 뭐 평균, 그 다음에 뭐 그 상관계수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통계량은 우리한테 이제 유용한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이제 요약된 값을 잘 전달해 주지만 그 요약된 값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떠한 가정하에서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든 뭐든 이제 통계량들이 그 어떠한 가정하에서 이제 빛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4년이 아니고 이제 3년이구나 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부를 하시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왜 잔소리를 했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여튼 뭐 평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은 무슨 가정이 있어야 된다? 정규분포 가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정규분포인지는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인지만 알면은 되게 이제 편하다는 거죠. 이 이슈 1, 2에 대한 요런 골치 아픈 막 이렇게 따짐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어떠한 데이터를 딱 모았는데 두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근데 이제 두 클래스 중에 누가 이제 값이 더 높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렇게 이제 대답하면 깔끔하다는 거죠. A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분포를 이제 조사해 봤을 때 A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추측이 됩니다. B 역시 그러합니다. 이제 둘 다 이제 정규 분포에서 나왔으니까 평균을 이용해서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평균을 계산을 해 보니까 뭐 B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평균이 얼마 정도 더 높으니까 B가 전체적으로 얼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요. 요런 이상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따져지는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분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과정을 그럼 언제 할 수 있냐 이제 요게 관심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이게 똑같은 말이 요것도 이제 궁금하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좀 초보 단계라서 아마 배운 게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정규분포로 따지는 방법.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그려봐갖고 그 히스토그램의 이제 모양이 종 모양 비슷하게 이제 되면은 정규분포다 이렇게 알고 있죠. 좀 더 이제 배웠으면 뭐 큐플락 같은 것도 이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냥 히스토그램 요게 그 가장 처음에 배우는 방법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왜 그려야 되냐에 대한 뭐 모티브가 되었고요. 히스토그램 먼저 살펴보죠. 이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x축이 변수의 구간, 그렇죠? y축은 그 구간에 포함된 빈도를 의미하는 그림.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죠. 처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언제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초중고 중에 이제 한 번일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되게 익숙하죠. 원래 뭐 도스분포표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표 만들고 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봅시다. 예제를 이제 간단한 예제를 좀 살펴보면서 히스토그램을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쉬워요. 여기는 y가 10, 11, 12, 15, 16, 20, 21, 22, 23, 24, 25 이렇게 이러한 값이 있다고 할 때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plt 히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급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10부터 구간이 11.5, 13, 14.5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가 2, 1,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10, 11.5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예, 여기에 구간의 레인지를 의미해요. 그 이 처음에 한 칸이 뭐라는 거라냐면 10부터 11.5 대충 이제 요렇게 돼 있고 10부터 11.5 사이에 들어간 값이 여기에 2로 되어 있죠. 그쵸? 2. 그럼 이 값의 빈도가 두 개라는 거예요. 한번 세어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칸에는 다 이제 11.5에서 13이겠죠. 11.5에서 이제 13. 이 안에는 이제 하나 12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 빈도가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뭐 잘 그려주니까 좋기는 한데 좀 그 내가 구간을 이렇게 나누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자기가 막 알아서 나누고 있죠. 그렇죠? 구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이제 나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내가 그 구간에 대한 옵션을 여기서는 줄 수가 있는데 이 얘를 10으로 바꾸면은 이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위에랑 이제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도 똑같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제 똑같은 코드가 돼요. 내가 그럼 만약에 10이라는 숫자 대신에 이 숫자를 적당한 그거로
바꾸게 된다면은 이 구간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눌지가 조정이 되겠죠. 그 극단적으로 구간을 1로 하겠다, 내가 하나로만 하겠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Y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뭉쳐갖고 이렇게 빈도가 11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구간은 10에서부터 25까지. 그쵸? 요거는 이제 사실 히스토그램이라고 좀 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요거보다 조금 덜 극단적인, 이것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는 10부터 17.5, 그러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이제 17.5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17.5에서 25 사이. 10부터 17.5에는 뭐 5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세어보면 맞겠죠. 컴퓨터가 계산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크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작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구간이 이제 넓게 되어서 뭉뚱그려져서 보여지게 되겠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으로 나누면은 계급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려서 이거 뭐야, 오타다. 자, 3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 나오게 되죠. 일단 그 제가 뭐 좀 투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밖으로 들여쓰기 없이 빼서 이제 정리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들여쓰기로 넣어갖고 정리를 할 때도 있는데,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 요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들어간 거는 이 위에 그림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명 1, 2, 3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그냥 이제 그 강의 노트 전체 흐름상에 있는 뭐 본문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예시 3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가장 큰 값은 25, 그렇죠? 25, 가장 작은 값은 10,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쓰면은 이 설명은 여기 위에 있는 애를 이제 꾸미는 설명입니다. 아무튼 가장 큰 애는 25, 가장 작은 값은 10. 그래갖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 그러니까 이제 자료들이 어떠한 레인지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범위는 15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25 빼기 10. 그쵸? 전체는 이제 요게 이제 그 15만큼 있는 거고, 내가 얘를 세 칸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각 칸당 이제 몇 칸씩 그 숫자를 얼마만큼 길이씩 넣으면 되냐면은 레인지 나누기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15 나누기 얘는 3이니까 5,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10, 가장 큰 거는 25인데 간격은 오니까 10에서 이제 15, 그다음에 15에서 20, 20에서 25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얘가 이제 10에서 15, 얘는 15에서 20, 얘는 20에서 25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10은 포함이 되는지, 10은 포함이 되는지, 또 15는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서는 또 15가 포함되는지, 20이 포함되는지, 얘는 또 20이 포함되는지, 25가 포함되는지, 이제 요런 거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고 싶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일단 이 첫 번째 구간에 이제 3인데 이 3은 요렇게 세 개를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2는 15, 16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6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은 여기 요렇게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여기에는 이제 10이 포함이 되고 15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15는 포함이 되고 20은 포함이 안 되고 여기 구간에 20은 포함이 되고 여기는 또 25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이제 요렇게죠. 여기 이제 10, 15. 얘는 이제 포함이 되니까 폐집합으로 나타내고 오른쪽은 열린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이제 10은 포함이 되고 15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15가 포함이 되고 20이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0이랑 25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각 구간에 포함된 이제 자료들의 수는 3, 2,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좀 일반적인 히스토그램 네 번째 예시.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PLT 히스트 I하고 일부러 좀 이제 숫자가 이제 그 지저분하게 나오게 하려고 7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면은 이거는 똑같지. 가장 큰 값은 25, 가장 작은 값은 10이니까 레인지는 15. 그렇죠? 그다음 레인지 나누기 이 구간이 7로 되어 있네. 총 숫자가 이제 7이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7 이렇게 되고 15 나누기 7은 얼마지? 15 나누기 7 이거는 2.14 어쩌고저쩌고 이런 숫자인데 이거를 그냥 뭐 언더바 A라고 제가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구간의 간격은 이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각 구간은 제일 작은 게 1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는 10부터 12. 얼마 그러니까 10에다가 요거로 더한 거. 그러니까 구간들이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10, 그 다음에 10 플러스 언더바 A, 그 다음에 10 플러스 2 곱하기 언더바 A, 뭐 10 플러스 3 곱하기 언더바 A,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값을 보니까 10, 12.14, 14.28, 16.4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10, 12.14, 14.28, 16.42가 되어갖고 맞죠? 그래서 이 계급들이 이 구간들이 어떻게 이 경계값이 정해지는지 우리가 한번 손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뭐 10,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12.2에서 마지막은 22.85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료의 수는 3, 0 요거로 보고 쓰면 되죠. 요거 3, 0, 2, 0, 1, 2, 3
자,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제 뭐 어떠한 방식으로 그려지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좀 이제 다른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뽑아가지고 그려볼게요. 이미 우리는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y1이랑 y2라는 거를 이제 그 아까 뽑았었죠. 여기 요 예제에서 이제 썼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도 되고, 이미 이제 실행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주석 처리를 하고 그냥 y1과 y2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히스토그램인데, 해석을 하면 이제 총 10,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뭐 이제 여기 이제 그 구간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뭐 요러한 그 사이에 값이 한 3,000 근처로 이렇게 있다, 이제 요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규 분포에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종 모양이 되는데, 대충 이렇게 언더라인 이렇게 그려보면은 종의 모양이 되죠. 그쵸? 이렇게 이 종 알죠? 이렇게 땡땡 치는 거, 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이 나오니까 정규 분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Y2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Y2도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려보면은 Y2도 이렇게 종 모양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Y2도 그려보니까 종 모양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이제 종 모양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보이게 되고, 내가 만약 이거 참 뭐 50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딱 그 종 모양의 이제 두 히스토그램 이렇게 겹쳐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래서 Y1이랑 이제 Y2의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니까 이제 둘 다 종 모양이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려 보니까 주황색에 있는 그 애들이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애들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 얼만큼 밀려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얼마였지? 0.51이었나? 그쵸? 대충 한 요 정도 이렇게 밀려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맵플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맵플란 라이브러리 외에 이제 시본이나 플랫9이나 시본이나 플랫9, 그다음 플랫리 같은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도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른 패키지 시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임포트가 되지 않으면은 그 설치를 하시면 돼요. pip install 시본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install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콜앱을 쓰시면은 아마 그 이미 깔려 있을 거예요. 시본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요 y1 그 다음에 y2 요렇게 지금 우리 벡터 두 개의 벡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여기에 스코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클래스라고 이제 저장하고 하나는 이제 A반 이렇게 쭉 그다음에 B반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Y1에 이제 해당되는 첫 번째 원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Y2의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넣고 쭉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처음에 Y1이랑 Y2를 이렇게 붙여야 될 텐데 얘는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Y1 그 다음에 리스트 Y2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붙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Y라는 거를 만들어도 되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가 뭐냐면은 P Y2 이제 이렇게 하고 축을 0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만 해도 되겠죠. 이제 요 문법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그 파이썬 입문에 제가 넘파이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클래스 말고 앞에 넘파이 여기 컨캣 요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컬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드냐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Y1의 숫자만큼 반복이 되고 B가 Y2의 숫자만큼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하고 얘를 그 요런 모양으로 합치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일렬로 그 컬럼으로 하나의 컬럼으로 쭉 놓고 얘도 이제 하나의 컬럼으로 이렇게 쭉 놓았고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되겠죠. 스코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요거는 클래스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얘가 이제 df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 이제 각각 10,000개씩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토탈 이제 20,000개의 로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PLT가 아니고 시본이니까 SNS라고 이제 써주고 넣게 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을 해주고 X축에는 이제 스코어 점수 그 다음에 색조는 클래스로 이제 색깔을 잡아주면은 요렇게 A반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쭉 나오고 B반의 히스토그램이 쭉 나오고 딱 봐도 이제 정규분포 모양인데 이 B가 A반보다 좀 더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팅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B가 A보다 한 0.5 정도 더 잘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똑같은 거를 이제 플랫9이라는 패키지로 이번에는 그려볼 건데 이 플랫9은 아래서 ggplot2를 만약에 쓰셨으면은 그거하고 문법이 똑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똑같아요.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플랫9에 있는 필요한 그것들을 이제 다 불러오고 ggplot tf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질 그 도화지 같은 오브젝트를 하나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에 지움 히스토그램 X 그러니까 그 X에다가 스코어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치니까 이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제 플랫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힘을 좀 많이 주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포지션 여기서 이제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요거는 이 뺑 상태에서 요렇게까지만 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포지션을 지우게 되면은 이 두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모양이 아니고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마 좀 헷갈리실 건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알파 값을 줘보도록 할게요. 알파는 이제 투명도를 의미하는데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약간 이제 투명하게 겹쳐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 0.5 정도로 하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얘를 지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렵구나 지금. 그래도 해야죠. 여기에서 요거하고 포지션을 뺀 거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포지션 아이덴티티를 꼭 써줘야 되는데 안 쓰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그림이 나오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여기 y축의 최고값이 얼마예요? 400이죠. 400. 여기는 지금 800이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란색인가 하늘색은 약 한 350 정도 있고 그쵸? 그다음 붉은색은 약 420 정도 한 440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그쵸? 350에 4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파란색은 한 300 얼마 350좀 되는 것 같죠. 그쵸? 요 값이 여기가 한 350, 그 다음에 여기는 한 800, 요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파란에는 이제 높이가 한 35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450인가? 그치. 여기는 350, 그 다음에 여기는 450.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이제 800,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여기에서는 0을 기준으로 파란 애가 한 350,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게 한 이제 450.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시 이제 더하면 80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똑같은 위치에 이 히스토그램 요렇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그냥 겹쳐 그린 거고, 여기 있는 이 밑에 얘는 이 파란색 히스토그램 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빨간색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덮어갖고 이렇게 더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좀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렇게 이제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을 겹쳐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요 옵션을 주게 됩니다. 요 옵션을 주면 좀 이제 헷갈리지 않죠. 요거는 이제 좀 헷갈리는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니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링을 좀 하겠습니다. 플라니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히스토그램스 인 파이썬 플란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플란리는 그 다른 패키지들에 비해 가지고 다큐먼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들이. 그래서 요러한 식으로 이제 코드를 돌리면은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근데 보고 싶은 게 여기 없나? 여기 없네. 그냥 알고 있는 코드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굳이 이제 구글을 보면서 이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릴 때 실제로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붙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보기가 네. 요런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겹쳐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언더라인 펑션 같은 것도, 잘 이제 예측을 해줘가지고 그릴 수 있으니까, 밑에 이제 요런 거는 사실 좀 불필요한 것 같고, 딱 위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골라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게 괜찮은 것 같네요, 요게. 요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코드를 긁어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란리 장점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서 넣기만 하면은 그 문서가 되게 잘 돼 있고 문법도 간단해가지고 요런 게 이제 바로바로 그려지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좀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이미 임포트했으니까 상관없고 x1, 2, 3 자리에 우리는 그 y1이랑 y2가 이미 있죠. y1 그쵸? 요런 것도 있고 y2 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주고 3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히스트 데이터 라벨은 뭐 그룹 1, 2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A, B까지만 만들고 지우면 되겠죠. 컬러는 이 두 개에 대한 컬러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그 여기 타이틀 설정하는 곳 네, 타이틀도 뭐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두 히스토그램이 A반, B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걸 뭐 클릭하면은 B반만 보였다가 A, B 둘 다 보였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A만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그 색상을 이렇게 좀 지워 보면은 이렇게 색상을 지워 보면은 그 원래 우리가 좀 컬러는 이제 미리 정의되어 있을 때 요것도 지워야지. 요것도 지우면은 디폴트로 우리가 보는 익숙한 이러한 색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 명령보다 그 강의 노트를 위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썼던 그거 있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실 때 그냥 뭐 요렇게만 해도 잘 출력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강의 노트 제 블로그에 잘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그 A하고 이제 B가 있는데 둘 다 이 쉐입이 종 모양이 나오죠. 그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종 모양이 나오게 되고 B반의 이제 평균이 A보다 약간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 정도는 한 0.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월 5일에 대한 이제 숙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코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숙제를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